민호 씨 어머님이 제 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일 1,000만 명의 마음을 울리는 특별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의 막을 올립니다. 칼국수집의 새벽이 시작됩니다. 제가 최민호라고 하는데 올해 32이죠.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고 가게로 향합니다. 찬바람이 뺨을 스치지만 익숙해진 지 오래입니다. 군 복무 중 다친 다리가 아직도 아픈데 그래도 이 일은 멈출 수 없죠. 부모님께서 평생 지켜온 이 작은 칼국수집이 제 전부니까요. 반죽통에 밀가루를 부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어머니께서 누워 계신 지 벌써 2달이 지났네요. 방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기침 소리가 가슴을 아프게 만듭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어머니께서 힘겹게 잠들어 계시는군요. 58세밖에 안 되셨는데 병마와 싸우시느라 많이 야위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새벽마다 국수를 반죽하시던 그 손이 이제는 이불 위에 맥없이 놓여 있죠. 가게로 돌아와 국수 반죽을 시작합니다. 밀가루와 물의 비율을 맞춰가며 정성스럽게 치대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온합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반죽의 질감이 오늘 하루를 예고해주는 것 같아요. 민호야, 벌써 일어났구나. 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 목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일어나신 건지 몰랐네요. 엄마, 왜 일어나셨어요? 더 주무세요. 괜찮다. 오늘은 컨디션이 좀 나은 것 같아. 어머니께서 의자에 앉으며 제 반죽하는 모습을 지켜보십니다. 예전처럼 직접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안타까우시겠죠. 6시가 되자 가게 문을 엽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모두들 어머니 안부를 묻습니다.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하시다 보니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아줌마 많이 아프시다며. 병원비 많이 들겠네. 할머니 한 분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니 괜히 목이 메어옵니다. 사실 병원비가 정말 걱정이거든요. 매달 나가는 돈만 해도 벅찬데 큰 수술이라도 받아야 한다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길 건너편 중국집 사장이 누군가와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야, 민호 그 친구 봐. 저 가격으로 장사해서 언제까지 버틸 것 같냐? 맞아. 요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아직도 그 가격이야. 두 사람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지만 모른 척합니다. 맞는 말이긴 하죠. 다른 가게들은 다 가격을 올렸는데 저희만 예전 가격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어머니께서 서민들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게 하자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유난히 눈에 띄는 손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혼자 앉아서 칼국수를 조용히 드시는 할아버지였는데 손에 낡은 은반지를 끼고 계시더군요. 평범한 반지 같은데 왠지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국수를 다 드시고도 한참 동안 앉아 계셨어요. 뭔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는데 제가 다가가서 말을 걸기가 애매한 분위기였습니다. 오후 3시쯤 되니 손님들이 뜸해졌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늘 매출을 계산해 보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넉넉하지 않네요. 어머니 병원비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가게 정리를 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끼고 있던 은반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네요. 어머니께서 예전에 비슷한 걸 가지고 계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저녁 준비를 위해 다시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것이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장사의 기본이죠. 비록 큰 돈은 못 벌어도 정직하게 하자는 게 저희 가족의 철칙입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어머니께서 가게로 나오셨습니다. 많이 힘드실 텐데도 제가 혼자 일하는 게 미안하신가 봅니다. 엄마, 들어가서 쉬세요. 아니다. 조금이라도 도와야지.
어머니께서 앉은 자리에서 팔을 다듬기 시작하십니다. 예전처럼 척척 해내시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문득 그 은반지를 끼고 있던 할아버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오래 앉아 계셨을까요? 그리고 왜 제 시선이 자꾸 그 반지로 갔을까요? 하루 매출을 정산하며 한숨을 쉽니다. 이렇게 해서는 어머니 병원비를 마련하기 어렵겠네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칼국수집은 저희 가족의 전부니까요. 밤이 깊어가며 내일을 위한 준비를 마무리합니다. 내일도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반죽부터 시작해야겠죠. 어머니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며 오늘 하루를 마감합니다.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새벽 반죽을 마치고 가게 문을 열자마자 눈에 띄는 것이 있었거든요. 길 앞에 고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차종이죠. 검은색 벤츠였는데 번호판을 보니 서울 번호더군요. 누구 차일까? 궁금해하며 가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며 어제 그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70대 정도 되어 보이시는데 옷차림새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정장은 아니지만 고급스러운 캐주얼 옷을 입고 계셨죠. 어서 오세요. 인사를 드리니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운전기사가 따로 있는 것 같다는 점이었어요. 차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거든요. 칼국수 하나 주세요. 목소리도 차분하고 품위가 있으십니다. 평생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신 분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국수를 끓이면서 슬쩍 그분을 관찰해 봤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은반지가 있고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그리워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뜨거운 칼국수를 내어드리자 숟가락을 들고 조심스럽게 한 입 드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한 거예요. 괜찮으세요? 걱정되어 다가가니 황급히 손으로 눈가를 닦으십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어떤 옛날 생각일까요? 칼국수 한 그릇에 이렇게 감정이 북받치실 정도라니.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으실 텐데요. 그분은 천천히 국수를 드시면서 중간중간 멈춰서 가게 안을 둘러보셨어요.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 벽에 붙은 오래된 메뉴판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보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가게 오래 하셨나요? 저희 부모님이 30년 넘게 하셨어요. 제가 물려받은 지는 2년 정도 됐고요. 아, 그렇군요. 부모님께서 지금도.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십니다. 제가 말하자 그분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지더군요. 뭔가 더 묻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망설이고 계셨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김영희라고 하세요. 어머니 이름을 말씀드리자 그분이 숟가락을 놓으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흔한 이름도 아닌데 말이에요. 김영희. 김영희. 그분이 중얼거리시며 뭔가 곰곰 생각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어머니를 아시는 분일까요? 사장님도 성함이 최민호라고 합니다. 최민호. 민호. 제 이름까지 되뇌이시니 정말 이상했어요. 마치 아는 사람의 이름을 듣는 것 같은 반응이었거든요. 그분은 칼국수를 다 드신 후에도 한참 동안 앉아 계셨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깊은 생각에 잠겨 계시는 것 같았어요. 다른 손님들이 들어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으시더군요. 계산은 얼마인가요? 일어나시며 지갑을 꺼내시는데 고급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시면서 말씀하시더군요. 잔돈은 괜찮습니다. 칼국수 값이 6,000원인데 4,000원이나 팁을 주시다니. 정중히 거절했지만 받으라고 하시면서 나가셨어요. 차에 올라타시는 모습을 보니
확실히 평범한 분은 아니신 것 같았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드리고 차 안에서도 무언가 통화를 하시더군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그분이 나가신 후에도 계속 어머니와 제 이름을 되뇌이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차 안에서도 입술이 움직이시는 게 보였거든요. 오후에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십니다. 김영희를 아는 사람이라. 누군지 모르겠네.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시는데? 70세 정도 되어 보이세요. 아주 품이 있으시고 돈도 많으신 것 같아요. 글쎄, 기억이 안 나는구나. 어머니도 누군지 모르신다고 하시니 더욱 미스터리네요. 그런데 왜 그분은 어머니 이름을 들었을 때 그렇게 놀라셨을까요? 저녁이 되어서야 그분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풀렸습니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오시면서 하신 말씀 때문이었어요. 민호야, 오늘 여기 무슨 대단한 분이 오셨나 보더라. 벤츠가 하루 종일 앞에 서 있던데. 아,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그런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여기 왜 와? 근처에 좋은 식당도 많은데. 할머니 말씀을 들으니 정말 그러네요. 그런 분이 왜 저희 같은 작은 칼국수집에 2번이나 오셨을까요? 그것도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말이에요. 하루 장사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그분이 끼고 계셨던 은반지를 떠올려 봤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네요. 내일 또 오실까요? 오신다면 이번엔 용기 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정말 아시는 분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우시는지 말이에요. 며칠 지나지 않아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보호자시죠?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빨리 오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급하게 가게 문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평소보다 더 절뚝거리는 다리가 원망스러웠지만 그럴 때가 아니었죠. 병원에 도착하니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악화됐습니다. 즉시 큰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수술요? 얼마나 큰 수술인데요? 간단한 수술이 아닙니다. 적어도 5천만 원 정도는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5천만 원.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 통장에 있는 돈은 고작 300만 원 남짓이었거든요. 가게 운영하느라 매달 적자였는데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마련하겠어요.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 말씀에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어머니 병실로 들어가니 의식을 잃고 누워 계시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엄마, 꼭 나으세요. 제가 어떻게든 수술비 마련할게요. 어머니 손을 잡고 다짐했지만 막막하기만 했어요. 도대체 어디서 5천만 원을 구하겠어요. 병원을 나와 동네로 돌아오는 길에 상인들을 만났습니다. 다들 어머니 소식을 듣고 걱정해 주셨어요. 민호야, 수술비가 얼마나 든다는 거야? 5천만 원이래요. 어휴, 그게 돈이냐.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도와줄 텐데. 과일 가게 아저씨부터 시작해서 세탁소 아줌마, 철물점 할아버지까지 모두들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고마운 마음이 눈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니 역부족이었어요. 동네 상인들이 아무리 도와주셔도 기껏해야 1천만 원 정도일 텐데 나머지 4천만 원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날 밤부터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가게를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거죠. 몸은 힘들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어요. 하루 벌어봐야 10만 원 남짓인데 이렇게 해서는 언제 5천만 원을 모으겠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1년 반은 걸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때까지 버티실 수 있을까요? 은행에 대출 상담도 받아봤지만 담보로 내세울 게 가게밖에 없었어요. 그마저도 생각만큼 평가가 나오지 않더군요. 최대 3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것도 모자라네요. 죄송합니다. 더는 어렵습니다. 은행 상담사도 안쓰러워하는 표정이었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3천만 원도 큰 돈이지만 여전히 2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친척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다들 형편이 어렵다며 미안해하셨어요. 당연한 일이죠. 갑자기 몇 천만 원씩 빌려달라고 하면 누가 쉽게 줄 수 있겠어요. 며칠 전부터 그 할아버지가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그분이 그리워지더군요. 비록 대화를 많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가게에서 홀로 앉아 있으니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쓸쓸했습니다. 다른 집들은 모두 불이 꺼져 있는데 저만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았어요. 병원비 걱정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먼저 쓰러지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어머니는 제가 지켜야 할 유일한 가족이니까요. 내일은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분명 어딘가에 길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 할아버지가 다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뭔가 달라 보이셨어요. 제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시더군요. 많이 야위셨네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직접적으로 안부를 물어보시니 당황스러웠어요. 손님에게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거든요. 아, 괜찮습니다. 칼국수 드시겠어요? 잠깐만요. 뭔가 걱정이 많아 보이는데. 그분이 일어나서 제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아들을 걱정하듯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더군요. 혹시 어머님 때문인가요? 전곡을 찌르는 질문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걱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죠. 사실은 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으셔야 해서요. 수술비가 5천만 원인데 도저히 마련할 방법이 없어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그분 표정이 심각해지셨어요. 그리고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걱정은 이제 하지 마세요. 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저 단골 손님 정도로 생각했는데 갑자기 5천만 원을 도와주겠다니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저희가 어떻게 그런 큰 도움을. 아니, 괜찮습니다. 사실 저는. 그분이 뭔가 말씀하려다가 멈추셨어요. 그리고는 핸드폰을 꺼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시더군요. 여보세요, 김비서? 지금 당장 대학병원으로 가세요. 김영희라는 환자가 있을 텐데 수술비 전액을 처리해 주시고. 전화 내용을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비서가 있으시고 병원비를 그렇게 쉽게 처리하시다니. 도대체 어떤 분이신 걸까요?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저희가 어떻게 갚아야? 갚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냥 어머님이 빨리 회복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있는 것 같았죠. 혹시 저희 어머니를 정말 아시는 건 아닌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그분이 잠시 망설이셨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시는데 차마 입에 담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좋은 일 하고 싶어서 그래요. 하지만 그분 표정을 보니 단순히 선행을 베풀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1시간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호자님, 수술비가 모두 처리됐습니다. 내일 아침에 수술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게 해결된 거예요. 그분께 고개 숙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괜찮습니다. 그보다 어머님 성함이 김영희가 맞나요? 또 어머니에 대해 물어보시네요.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실까요? 네, 김영희입니다. 올해 58세세요. 58세. 그럼 67년생이군요. 생년까지 확인하시는 걸 보니 정말 어머니를 아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그분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실까요? 그리고 왜 저희를 도와주시는 걸까요? 어머니께서 잠시 의식을 회복하셨을 때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엄마, 어떤 할아버지가 수술비를 다 내주셨어요. 뭐라고? 누가? 모르겠어요. 손님으로 가게에 몇 번 오셨던 분인데. 그런 분이 왜 우리를? 어머니도 믿기지 않아 하시며 고개를 흔드셨어요. 하지만 고마워하시는 마음은 저와 같으셨죠. 다음 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가 다행히 잘 됐다고 하시니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그 할아버지 덕분에 어머니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분이 수술하는 동안 내내 병원에 계셨다는 거예요. 직접 오셔서 수술 결과를 기다리고 계셨죠. 다행입니다. 수술 잘 됐다고 하네요. 제가 말씀드리자 그분도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마치 자신의 가족 일인 것처럼 걱정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분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어요. 분명 평범한 분이 아니실 텐데 왜 저희에게 그런 관심을 보이실까요?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나면서 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매일 병원에 오셔서 어머니 소식을 묻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절하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어머니에 대해 너무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거든요. 어머님이 언제부터 그 동네에 사셨나요? 결혼 전에는 어디 계셨고요?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질문들이 점점 구체적이 되어가니 뭔가 이상했어요. 그냥 도움을 주신 분치고는 너무 개인적인 것까지 캐묻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그분의 정체에 대해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5천만 원을 그렇게 쉽게 내주실 정도니 재력가이실 테고 비서도 있으시니 큰 회사 관련 분일 수도 있겠죠. 며칠 후 우연히 그분의 비서라는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병원에서 수속 처리를 하러 오셨더군요. 실례지만 그분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아, 저희 회장님은 대성그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대성그룹이라니. 들어본 적이 있는 큰 기업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분이 바로 정태수 회장이시구나. 그런데 왜 저희 어머니에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하셔서요. 비서도 이유를 모른다고 하니 더욱 미스터리였어요. 그런 큰 회사 회장이 왜 저희 같은 서민 가족에게 관심을 가지실까요? 그날 저녁 정태수 회장이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해 보이셨어요. 민호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병원 로비로 나와서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지 긴장됐어요. 사실 제가 어머님에 대해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조사를요? 네. 김영희라는 이름이 너무 익숙해서.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회장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시더군요. 뭔가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알아낸 게 있나요? 민호 씨 어머님이 제 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회장님이 제 외할아버지라는 뜻인가요? 그럴 리가요. 어머니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25년 전에 제가 집에서 내쫓은 딸이 김영희였습니다. 그때 만 20살이었으니 지금 나이도 맞고요. 점점 현실감이 없어졌어요.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왜 내쫓으셨어요?
집안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사업가 집안과 결혼하라고 했는데 평범한 남자와 사랑에 빠져서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죠. 회장님이 고개를 떨구며 말씀하시는 걸 보니 후회하고 계시는 게 분명했어요. 그럼 정말 저희가 혈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님 성함, 나이 그리고 결혼 전 성씨까지 모두 일치해요. 믿기지 않았지만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처음 가게에 오셨을 때 눈물을 흘리신 이유, 어머니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모두 설명됐죠. 그럼 회장님이 제 외할아버지신 건가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갑자기 재벌 회장의 외손자가 됐다는 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 사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도 걱정됐고요. 다음 날 아침 회장님이 정식으로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확실히 하는 게 좋겠어요. 서로를 위해서도 말이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어요. 그동안 이 비밀을 어떻게 감춰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와서도 계속 멍한 상태였어요. 손님들이 와도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죠. 머릿속에는 온통 회장님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회장님이 직접 병원으로 오셨는데 손에 서류를 들고 계시더군요. 민호야, 결과가 나왔어. 어떻게 나왔나요? 99.99% 일치합니다. 어머님은 제 친딸이 맞아요. 드디어 확실해졌네요. 정말 회장님이 제 외할아버지였던 거예요. 25년 만에 가족이 다시 만난 셈이죠. 하지만 기쁘기보다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생각하니 회장님이 원망스럽기도 했거든요. 이제 어머님께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래야죠. 하지만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이 사실을 어떻게 말씀드릴지 고민됐어요. 분명 엄청난 충격을 받으실 테니까요. 어머니께서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신 다음 날, 마침내 진실을 말씀드릴 때가 왔습니다. 회장님과 함께 병실에 들어갔어요. 어머니께서는 처음에 회장님을 그냥 도움을 주신 고마운 분 정도로 생각하고 계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큰 도움을 받아서. 그런데 회장님이 가까이 다가가시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영희야. 그 순간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목소리, 그 부르는 방식이 익숙하셨나 봅니다. 설마. 어머니께서 떨리는 손으로 회장님 얼굴을 자세히 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그 한마디에 병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25년 만에 부녀가 만나는 순간이었죠. 회장님도 눈가가 젖으시며 어머니 손을 잡으셨어요. 영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손을 뿌리치시며 고개를 돌리셨거든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시면 뭐해요? 25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목소리에 분노와 서운함이 섞여 있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영희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때 내가 너무 고집이 세서. 아버지 말씀 안 들었다고 집에서 쫓아내시면서 연락도 끊으셨잖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시면서 이제 와서. 어머니께서 울면서 말씀하시니 제 마음도 아팠어요. 그동안 얼마나 원망하며 사셨을까요? 민호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모르셨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모르시고. 그때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 너희가 어디 사는지도 찾으려고 노력이라도 하셨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정말 찾고 싶었다면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던 거죠. 회장님이 무릎을 꿇고 앉으셨어요. 영희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아무리 큰 회사 회장이라도 딸 앞에서는 그냥 후회하는 아버지였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으셨어요. 용서해달라고요?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남편 죽고 혼자 아이 키우면서.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고. 알고 있으시면서 왜 안 오셨어요?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하셨어요? 두 분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고 아픈 시간이었는지 느껴졌거든요. 영희야, 이제라도 아버지 곁으로 와라. 다시 가족이 되자. 가족요?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시면 우리가 그냥 따라가야 하나요? 어머니께서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갑자기 제게 선택권이 주어졌네요. 솔직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회장님이 저희를 도와주신 건 고맙지만 그동안 어머니가 혼자 힘들게 사신 것도 사실이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너무 갑작스럽고. 그렇지. 25년 동안 없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 되자고 하니까 당황스럽겠지. 어머니께서 다시 회장님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25년 동안의 시간을 하루아침에 지울 수는 없거든요. 회장님도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신다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라. 아버지는 기다릴 테니까. 그날 이후로 병실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회장님은 매일 오셔서 어머니 간병을 도와주려 하시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마음의 벽을 허물지 못하고 계셨죠. 저도 회장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외할아버지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낯설고 그렇다고 남처럼 대하기에는 너무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며칠 후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엄마가 너무 고집부린 건 아닐까? 아니에요. 엄마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그분도 많이 후회하고 계시는 것 같아. 매일 오셔서 어머니도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친아버지인데 정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회장님은 저희를 큰 집으로 모시고 가시려 하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퇴원하시던 날 회장님이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민호야, 칼국수집을 크게 키워보는 게 어떨까? 키운다고요? 그래. 대성그룹의 지원을 받아서 체인점으로 만드는 거야.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저희는 그냥 소박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아니에요. 저희는 지금처럼 작은 가게로. 민호야, 들어봐. 너희 아버지가 만든 그 맛을 더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하는 거야. 회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레시피를 널리 알리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망설이고 계셨어요. 너무 큰 변화인 것 같아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엄마, 할아버지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시는데. 할아버지라는 말이 입에서 처음 나왔네요. 어색하긴 했지만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았어요. 회장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제가 할아버지라고 불러서 기분이 좋으신 모양이었죠. 그래, 할아버지가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며칠간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체인점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요. 대신 원래 가게 맛은 그대로 유지해야 해요. 그리고 서민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가격으로요. 당연하지. 그게 바로 너희 아버지의 철학이었잖아. 회장님도 저희 조건을 흔쾌히 받아들이셨어요. 공사가 시작되면서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작은 칼국수집이 깔끔한 음식점으로 새단장되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죠. 민호야, 이제 정말 사장님 다 됐네. 과일가게 아저씨가 농담처럼 말씀하시니까 민망했어요. 아저씨, 저 그냥 전처럼 할 거예요. 그래도 달라진 건 달라진 거지.
재벌 외손자가 됐으니까. 동네 사람들도 제 신분이 바뀐 걸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다들 예전처럼 대해주셔서 고마웠죠. 새로 문을 연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첫날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었거든요. 와, 이게 그 유명한 대성 칼국수구나. 회장님이 직접 인증한 맛이라며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재벌 회장이 인정한 서민 음식점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까지 났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맛이었어요. 아무리 유명해져도 맛이 없으면 소용없거든요. 첫 손님에게 칼국수를 내어드리며 떨렸어요. 과연 만족하실까요? 우와, 정말 맛있네요. 이게 바로 그 맛이구나. 다행히 반응이 좋았어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레시피 그대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니 뿌듯했죠. 회장님도 직접 오셔서 첫날 장사를 지켜보셨어요. 민호야, 어때? 기분이? 신기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거든요.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맛을 알게 될 거야. 어머니께서도 주방에서 직접 도와주셨어요. 건강이 많이 회복되셔서 예전처럼 척척 일을 처리하시더군요. 민호야, 내 아버지도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게요. 아버지도 이런 날을 꿈꾸셨을 거예요. 그날 저녁 매출을 정산해 보니 예전에 몇 배가 넘었어요.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저희 음식을 좋아해 준다는 사실이었죠. 며칠 후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사실 내가 처음 여기 왔을 때 눈물 흘린 이유를 알려줄까? 궁금했어요. 영희가 어렸을 때 해주던 칼국수 맛과 똑같았거든. 그때 기억이 갑자기 떠올라서. 그래서 그렇게 감동하셨구나. 어머니가 물려받은 할머니의 레시피였던 거네요. 그럼 이 맛은 정말 가문의 맛이었던 거네요. 그렇지. 대를 이어내려온 우리 가족의 맛이야. 그 말을 듣고 보니 더욱 자부심이 생겼어요. 단순히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는 거였으니까요. 체인점 얘기도 본격적으로 진행됐어요. 전국에 10개 정도 매장을 낼 계획이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맛은 절대 변하면 안 돼. 이 원래 가게에서 만든 것과 똑같아야 해. 네, 알겠습니다. 품질 관리 철저히 하겠어요. 꿈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병원비 걱정에 밤잠 못 이루던 제가 이제는 사업 확장을 논의하고 있으니까요. 새로 단장한 칼국수집이 정식 오픈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 문전성시를 이루며 동네 명소가 됐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회장님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기로 하셨거든요. 저희 가게와 가족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민호야, 긴장되지? 네, 조금요. 사실 많이 긴장됐어요.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처음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처음이거든요. 기자회견장에는 정말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대성그룹 회장의 가족사가 공개되는 거라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죠. 회장님이 단상에 올라가시며 차분하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제 딸 김영희와 외손자 최민호입니다. 플래시가 터지면서 카메라들이 저희를 향했어요.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니 조금 안정됐죠. 25년 전 제가 고집 때문에 딸을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회장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딸은 그동안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작은 칼국수집을 운영해왔죠. 기자들이 메모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이런 휴먼 스토리에 관심이 많은가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게의 칼국수 맛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끓여주시던 바로 그 맛이었거든요. 회장님이 저희 쪽을 바라보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 맛은 우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온 전통 레시피입니다. 딸이 그걸 지켜왔던 거죠. 제 차례가 왔어요. 마이크 앞에 선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호입니다. 사실 저도 할아버지를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기자들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서 기뻐요. 앞으로도 아버지가 물려주신 맛을 많은 분들께 선보이고 싶습니다. 질문 시간이 시작됐어요. 어머님은 어떤 심정이신가요? 기자가 어머니께 질문하자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처음에는 많이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도 많이 후회하고 계신다는 걸 알겠어서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해요. 회장님은 왜 갑자기 가족사를 공개하기로 하셨나요?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요.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제 딸과 외손자가 이렇게 훌륭하게 살아왔다는 게 말이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가게로 돌아왔더니 더 많은 손님들이 몰려와 있었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집이구나.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맛있다면서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첫 손님에게 칼국수를 내어드리면서 말했어요. 이 맛은 저희 가족의 맛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분이 한 입 드시더니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셨어요. 정말 맛있네요. 이게 바로 가문의 맛이구나. 어머니께서 주방에서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게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저녁에 가족끼리 모여서 조용한 시간을 가졌어요. 회장님, 어머니, 그리고 저. 3대가 함께 앉아 있으니 정말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호야, 앞으로 계획이 뭐니? 일단 가게를 잘 운영하고 싶어요. 그리고 체인점도 성공시키고요.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회장님이 다정하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할아버지 같았어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저희를 찾아주셔서요.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이렇게 좋은 딸과 외손자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말이야. 어머니께서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회장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세요. 아버지, 그동안 원망했는데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영희야, 고마워. 아버지가 너무 고집이 세서 미안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봤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행복한 가족이 됐다니. 정말 인생은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 없죠. 다음 날 아침 가게를 열면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이 맛을 지켜나가겠다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 가족의 사랑을 전해주겠다고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어제와는 다른 마음으로 반죽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가게 문을 열자 첫 손님이 들어오셨어요. 칼국수 하나 주세요. 네, 맛있게 해드릴게요. 국수를 끓이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이 맛은 정말 가족의 맛이에요. 사랑으로 만든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맛이죠. 앞으로도 이 맛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할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천만극장이었습니다.